일요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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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장대소에서 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사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네, 박입니다. 네, 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머리 또 감았죠? 아니요. 아니 안 또 왜 감았어요? 시작부터 감았죠. 그렇게 빌드업을 머리를 감았냐고요? 어. 감았죠. 네, 사랑스럽게 진짜로? 저는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스프레이를 잘 못 뿌려가지고 떠요 이렇게. 아니 떡 쪘어. 아니 스프레이로 뭉친 거예요.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예뻐요. 예. 아니 이렇게 예쁘다는 인사를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오늘 처음 듣고 앞으로 자주 들으시는 것으로. 예. 자, 두 분 이번 주 말말말 준비해 오신 게 휴가 특별판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행복하시나요? 아니요. 별일 없으시죠? 오징어는 맛있었어요. 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영으로 휴가 가셨습니다. 네. 끝. 어제부터 닷새간 이제 휴가를 시작했다. 통영 가셔가지고 여러 상인들 만나셔가지고 잘 지내셨나요? 막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물으셨어요. 특별할 것 없는 화면이 안부 인사 사진에 아닌가요? 나오는 건가요? 예. 카메라에? 특별할 것 없는 나는 못 날인 것 같은데. 지냈다고 나는. 엄마 젓갈. 아. 금요일하고 어제랑 주식이 왕창 떨어져가지고 내 재산의 30%가 30%요? 날라갔는데 오늘 그래도 10% 이렇게 좀 해보겠지만 아, 예. 20%가 날라갔어요. 근데 잘 지냈냐고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해맑아, 통영에서 해맑아. 지금 제 휴가 갈 때입니까 지금? 예? 휴가에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은 돌아와야죠. 완전 아. 금융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1,400만 소액 개미 투자자들. 그 중에 한 분. 제가 소액 아니신가요? 1,399만 9,999명 예. 입장을 제가 대변해가지고 시사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런 금요일날 저렇게 일단 첫 번째로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월요일날 폭락을 했고 그러면 금요일날 저렇게 폭락을 했으면 대책이라도 좀 세우고 당국자들이 나와가지고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냥 아니 미국 떨어졌고 일본 떨어졌고 중국 떨어졌는데 어쩌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그럼 뭐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돼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냐고 화가 나요. 사실 이제 제가 내 경제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예. 또 좀 알죠. 예예. 제가 재테크 빼곤 다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재테크를 못해요. 네. 재테크를 못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바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예.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처음 집권했을 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뭐 재산상 피해도 있고 인명도 완전히 그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 신림동에서 예.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사망했어요. 예. 그때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뭐 현장에 있는다고 아니면 상황실에 있는다고 달라질 상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건 그거랑은 좀 똑같다니까요. 다르죠. 프로비스토로 그거는 출퇴근할 때였죠. 대응을 해야 되고 예. 주식시장은 사실은 저걸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이나 이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매도가 어제 컸거든요. 예. 컸는데 그것 때문에 환율이 급등 나간다든지 그래서 뭔가 변화가 물론 환율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시장에 바로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저렇게 빠진 건 처음이에요. 퍼센트로 8.77% 떨어졌는데 네. 대폭락이에요 이건. 정말 대폭락. 바로 옆에 계십니다. 대폭락 30%. 피해자. 네, 대폭락 여기는 피해자. 평균 이상이세요. 네. 내 진짜 시사인 출연하면서 출연료 모아가지고 모아서. 내가 지금 주식 투자했다 다 날렸다니까. 그런데 봐서 여기 2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폭락. 아이고. 그런 날 일단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저기 가서 맛있게 잘 지내시죠? 이런 사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 정무적 판단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저 사진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올렸잖아요. 예, 예. 누가 옆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올려갖고 나온 건 직접.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이분들은
자기가 할 요구 대통령 휴가 갔는데 서민과 소통하는 멋진 모습만 보여야지 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아, 시야가 주변에 좁다. 1,400만이 주식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네, 옆에 화딱지가 나는데 지금 주변에 그런 분들인데 거기서 대통령실의 에이스라는 애들이 그러니까 에이스가 아니겠죠. 요것만 보고 대통령이 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홍보해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능력이 없는 거 일단 첫 번째.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예. 주식시장을 제가 이제 당장 개입은 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주식시장은 경제의 얼굴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지난 2년 동안 뭘 했길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미국도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졌어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미국은 좀 떨어졌고 일본은 대폭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는 지난달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떨어진 거예요. 아. 일종의 버블이 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과 비교하면 여기는 50%가 올랐다 떨어진 거고 주가 지수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 취임할 때보다 그냥 더 떨어진 거예요. 비교가-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제가 지금은 우려가 생긴 겁니다. 아, 외국 투자자를 심각하네요. 볼 때 예.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예, 대한 예. 희망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음.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겠죠. 그때부터 그랬다. 2년 지났잖아요. 강산이 5분의 1 변합니다. 아무런 미래를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적게 갖고 있다. 이게 기본 흐름에 있고 데일리로 떨어지는 건 솔직히 어떻게 못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못하는데 기본으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 정도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오. 문제라는 거죠. 아, 역시 경제 방송 하셨던 어떤 그 품격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좀 생각이 거만한 듭니다. 자세로 얘기해도 돼요? 혹시 투자 하시거나 정문은 넣어놓은 주식이 있어요. 30% 마이너스라고 하시던데요. 20%라니까. 아, 이제 오늘 오늘은 10% 회복했다. 예. 저는 어제 1.몇 %? 올랐나요? 떨어졌죠. 아, 금액이 굉장히 안 차이가 떨어졌다고? 크시네요. 그럼 왜? 저는 4년 더 열받네. 저는 4년을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4년을 대박을 노리고 4년을 묻어놨는데 아, 예. 지금까지 그냥 본전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있어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워낙 안 움직이는 주식. 네. 그럼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장 소장님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돌아올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기 시장 가서 오징어포 맛있어 하고 이럴 건 아니래 정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휴가지에 어차피 갔으니까 휴가지에서 어차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휴가 가서 대통령은 놀기만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대통령은. 근데 놀기만 하지는 원래 않거든요. 그냥 가서 그 기재부 장관 전화 좀 하고 금융위원장 전화 좀 하고 그 정도 해도 돼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줘야지 가서 해군 티 입고 왜 지금 1,400만이 울고 있는데 예. 무슨 짓입니까 이게. 예. 두 분의 수익률 마이너스 차이가 좀 어떤 텐션의 느낌 제가 그래서 차이가 얘기 안 있다. 하고 1.1% 떨어졌는데 30% 떨어지면 예. 제가 나쁜 놈 되거든요. 열받지. 배 아프고. 배까지 아프신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거 알아요.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금액을 넣고 떨어지든 오르든 제 책임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 박 실장님이 얘기 잘해 주셨듯이 다른 나라들은 초호황이었거든. 사상 처음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계속 이랬어요. 예. 그러다 이제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경제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은 너무 차고 넘치죠. 여사의 디올백부터 해서 근데 그거는 공정에 대한 권력 집행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고 이것도 문제가 크죠. 예.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죠. 권력이 공정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는 사실 무능이에요. 특히 경제에 대한 무능인데 저는 그게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왔다고 봐요. 지금 올라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7월 11일 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상승장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김현미랑 확신. 똑같네 그 사람. 누구랑 똑같다고요? 김현미 문재인 정권 김현미 국토부 정권도 뭐 장관.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며칠 뒤에 다른 방송에서 했어요. 저는 이분이 국토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급등세의 시장 신호가 계속 있었어요. 예. 강남에 흔히 구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아리팍 50억에 50억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잠실 네? 똑같아.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이 되게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는 왜냐하면 이거는 탄력성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탄력성은 되게 높아요. 좀만 높으면 가격이 폭등해. 예, 예.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 말대로 사실 빵이면 바로 만들지만 뚝딱 못 만들 수 만들잖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데 아파트를 바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가격에 따라서 긴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격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한 번 오른 가격은 안 떨어져요. 왜? 손해보고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거든. 그래서 깔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오른 걸 또 떨어지면 이게 경제가 내수 시장이 확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오르는 게 최고야. 네. 근데 무능. 예. 무능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냐. 국토부 장관 판단이 잘못됐죠. 스트레스 DSR2라는 게 있어요. 영어 이렇게 길게 하면 뭔가 전문가 같잖아요. 엄청. 이게 예.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랐을 때 원리금 상환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 한도를 정해놓은 예. 거예요. 그걸 좀 더 강화시키기로 했는데 그걸 2달 뒤로 미뤘어요. 아.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PF들이 어려우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밀었다. 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고. 대출을 조이려는 걸 밀었거든요. 예. 이것도 잘못 대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얼마간에 집값이 확 오르고 있잖아요. 예, 계속 그런 보도 나오고 있죠. 잘 안 떨어져요. 아이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빠르면 9월에 빅컷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크게 내리겠다. 우리나라도 내려야 되는데 여기 부동산 금리를 내리면 이 부동산 시장이 더 자극받을까 봐 못 내리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자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건가요? 그럼 예. 수많은 소상공인들 대출이 있는 분도 사실은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못 떨어져서 못 내리고 하느니 제일 신경 쓴 게 그건데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 잘 잡고 있었으면 금리를 내려도 되죠. 은행만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은행만 논았다. 그러니까 무능이다 이건. 예.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잖아요. 안 되죠.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진다. 나 이게 괴로워 지금 진짜. 딱 그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거는 정말로. 부동산은 안정되고 주식은 올라야 되는데 주식은 떨어지고 뭐야 부동산이 이거 급등하고. 지금 여기 예. 지금 통영에 갈 일이냐고. 정정식을 위로하러 지금 갈 때냐고. 국민들을 위로해야지. 아,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을 미뤄하러 간 자리인가요? 통영을 왜 갔냐고요. 통영을. 저도가 그쪽에 통영에 있어서. 굴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예. 거제도 갔다가 저도 예. 가면 되지 왜 통영을 가냐고요. 아. 정정식 전 정치의장을 내 친구 정식이를 위로하러 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근데 눈에서 피눈물 나고 있는데 자기 친구 지금 위로하러 가는 게 맞냐고 지금. 근데 실제로 옆에 수행을 같이 하는 모습을 졸졸 따라다녔대 보였더라고요. 졸졸. 예. 한동훈이가 나 잘랐어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손 다녔대. 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점식 왜요? 좀 촌스러? 달라. 점식. 자, 네, 의원이다. 손 의원님의 점정식 성함인데 의원. 점식 예. 의원님 하면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 장준영 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장 소장님에게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저러한 행보를 보이시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 박 실장님 얘기 잘해 주셨듯이 저런 사진을 내고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참모들의 무능과 예. 무책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보통 사람의 마음은 정말 속이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신 그렇죠. 거죠. 저거는 지금 예. 통영 가서 저러는 거는 한동훈 봐라 너 내가 뒤끝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 내 친구 정정식을 잘랐지? 예. 이번엔 내가 한번 봐줬지만 너 내 두고 볼 거야. 내가 가만 안 둔다 진짜. 왜 자르고 그래 진짜. 내가 정진석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만 유임시키라고 그랬잖아. 그 메시지도 못 읽고 말이야. 그냥 잘랐어? 에이 내 점정식이랑 같이 그냥 통영에 가가지고 멍게랑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오징어, 특이한 민생특보 보리새우. 임명했던 느낌이 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잘못된 행보 메시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너는 잘라라. 나는 점식이랑 보리새우를 먹겠다. 이런 건가? 네. 그래도 대통령이 보통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전국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휴가를 좀 갔다 온 다음에 무엇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대통령은 과거부터 보면 그런 틀에 잘 얽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요? 네. 아. 얽매이지 않는 게 어떤 틀을 깨는 거는 본인의 내공이 넘쳐나왔을 때 틀이 본인의 내공을 제한할 때 그냥 이 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잘 말씀하시는 모르겠어요. 거네요. 그리고 별로 예. 기대도 안 해요. 사실. 기대도 예, 없다. 예. 예. 이번 휴가 끝나고 전국 구상에 뭘 발표할 거라고 보세요? 그냥 한동훈이나 두드러 안 패면 다행이죠. 뭘 전국 구상을 해요. 보통은 네. 뭐 4+1 뭐 개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예.
지난 2년 동안 특별한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개혁안이 안 나왔잖아. 뭐 휴가 5일 동안 가셔가지고 전국구상해가지고 4+1 개혁안과 저출생 특별한 대책이 나올 거라면 왜 지금까지 안 나왔냐고. 아니 지난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냈는데 이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갖다 붙여서 그것도 안 했어요. 무능의 극치다. 근데 왜 무능하냐? 고민이 없으니까 무능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민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그래. 내가 5일 동안 휴가 가는 것도 그렇다니까. 금요일 날 밤에 가면 되잖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원래 일 안 하잖아. 그럼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오면은 4박 5일간 휴가 가는 건데 꼭 일요일까지 쉬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휴가 가야 돼요? 에이, 그래도 그러면 또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또 놀 거 아니야. 어차피 있어도 놀아. 아 그래? 뭐 이랬어. 대통령실에서는 이때 또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좀 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쉬는데 스텝은 쉬어도 되냐고요? 국민들은 못 쉬고 있다고 지금 이 대학교에서 근데 자기네들은 꼭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 자세가 아니에요. 공직자는 금전적인 보상, 그다음에 신체적인 보상, 휴가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인 거예요. 우리 3번 PD님이 크크크크크 장 소장님 오늘따라 흑화했다는 댓글이 많네요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 뭐 장성철 나오지 마 뭐 이런 글밖에. 주식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보통의 개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렇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연기하면서 하는 건데 권력을 갖고 있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은 국민들 좀 눈치를 좀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으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통상은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독서 목록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해진 틀을 대통령이 정해진 틀인가요? 아마 참모가 얘기하겠죠. 참모가 누가 이제 저기 대통령님 휴가 기간에 읽으실 책 좀 이렇게 아니 뭐야 내가 책 읽는 거 봤냐? 유튜브 뭐지? 그렇다고 내가 또 읽을 유튜브 볼 유튜브 목록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뭐 남들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딱 대통령이 원래 그런 틀에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네, 싫어하는데 유튜브 목록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내공이 넘쳐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싫어한다. 네. 보도자료 나올 수 있죠.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휴가지에서는 유튜브를 5개를 보시겠습니다. 시사인 김은재 뉴스인 시사인 유튜브 박장대소 코너 특히 몰아보기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뭐 알아서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사인 갑자기 떡상할 수 있어요. 그냥 100만 가는 거지. 먼 TV, 뽕 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발표 안 하나? 두 가지 추천. 네. 작년에 데일리한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평소 다양한 분야 책을 성역하고 하지만 이미지 정치, 보여주기식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안 발표하고 과학기술, 경제, 역사 분야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데일리한 기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요?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나오네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023년 8월 2일 통화에서 고향반 나름 쉴드 칠 줄 아네. 근데 책이 관저에 없을 거야. 아크로비스타에 있거나 그때 이사하면서 좀 책은 버렸잖아요. 여사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까? 다 그 살림 다 이렇게 다 여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책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께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헌법.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거 뒤에 읽어보시면은 옛날에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금방 알 거예요. 기본으로 되돌아가시라. 어려운 책 읽지 않으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의 추천서. 혹시 추천하실 책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책을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대통령한테 책 좀 보세요라고 얘기할 형편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특별한 피서법? 일기를 쓰시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반성이 중요해요. 반성. 하루를 좀 되돌아보시라. 네. 오늘은 보리새우를 먹었다. 이놈 소주랑 제격이군. 이런 거 말고 본인이 느낀 거를 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쓰셔야 돼요. 그게 반성이 모든 개선의 출발점이에요. 헌법 책을 읽을 수 있죠. 대통령이 그렇지 민주공화국이지 그렇게 하고
잘 안 해요. 아. 왜냐? 괴리가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유리가 됐어요. 유리. 아.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뭔가 좋은 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 그건 뭐 꼭 대통령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체화시키려면 일기를 쓰시라. 아. 저도 안 쓴 지 한 20년 됐는데 한번 쓰시라. 네, 두 분의 고언 일기 쓰고 헌법을 좀 읽으시라 이런 말씀이신데 뭐 시간이 나면 지금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롱이님 그림 일기도 좋다. 예. 그림 일기가 간단하게 괜찮아요. 아. 크레용 사드려야 되네. 크레용. 예. 펜으로 이렇게 갖고 딱 이렇게 해서 수는 어떻게 표현하지? 네. 이렇게 그럼 되나? 오케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같은 맥락인데 준비해 오신 말이 긴밀하게 대응이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빠뜨렸네요. 예. 이것도 저 예. 같은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예, 바로 예.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긴밀하게 뭘 긴밀하게 대응합니까? 대응하는 것도 없더만. 주식시장은 그냥 이제 그런 게 맞긴 한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무능이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 실패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국내를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때죠. 올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좀 올랐어요.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환경도 좀 있어요. 우리가 99년에 IT 버블이 생겨나거든요. IT 버블에 엄청나게 돈이 부풀었다가 그 유동성이 IT 버블이 꺼지면서 어디로 가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 부동산으로 간 돈이 빵 터진 게 2008년에 리먼 사태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이 폭등을 해요. 돈이 넘쳐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물론 박근혜 정부 끝에부터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그런 것도 효과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팍 터지면서 바로 유동성을 확 푸니까 집값이 올라요. 그런 외부 환경의 요인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오른다. 공급 부족이 일단 있고 정부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능의 극치다. 부동산 정책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 실패하면 이건 정말 무능한 거다라고 네. 보고 티몬 IMF 사태 이런 것도 무능의 기본인 거죠. 정부가 당연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한 거죠. 그거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네. 얼른 내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판매한 내가 그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해피머니. 그거 내가 지금 몇 장 헌혈회 할 때마다 모아가지고 뭐 화장품이라 선크림이라도 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해피머니 다 날라가게 생겼잖아요. 나 진짜 내 헌혈해가지고 내 피값인데 나 진짜 화가 나 진짜. 얼른 뉴스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무능이 답답하지만 당장 답이 없으니까. 정부의 무능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예. 그럼 원래부터 반정부 성향이 장 소장님이 많았는데 반정부 성향이 가속화되게 됐죠. 보수 우파 패널이신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를 대표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확했죠. 가짜 보수. 네, 방금 나온 민중의 소리 보도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이미 제출한 명품백과 최재원 목사가 건넨 명품백의 동일성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수사 그걸 어떻게 알지? 근데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거기는 그 일일 번호를 알았나? 어떻게 알지? 그것도 좀 그러네. 몰라요, 그거는. 예. 정보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이 명품백 수사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 특검해야 된다. 특검으로 네. 밝혀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냐라고 좀 보시는지. 사실 이원석 총장이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지시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특별한 말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하는데 물론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이 백을 받은 걸 언제 알게 됐고 혹시 신고했습니까? 라고 보냈잖아요. 대통령실은 이런 검하는 검찰놈들을 봤나 어디 감히 대통령실에게 뭐 이런 건 제가 그냥 추정이고 신고한 적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은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으니까 했지만 일단 수사에서 이거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네네. 라고 봐야 되겠죠. 여사도 제가 말한 거는 청탁금지법 관련이고 혹시 알선수재 관련돼서도 있을 수가 있나? 검찰이 여기서 명확히 수사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근데 뭐 다 없다라고 하면 검찰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하신 걸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더 저는 있어요. 임기 안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임기 안에 발표는 어떤 발표를 할 거라고 보세요? 했더니 청탁금지법상 여사가 있는데 이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측대로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일단 형사소추가 없어서 여기선 기소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로 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혐의 없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어차피 털어준다. 털어준다. 원래부터 저는 검찰이 털어줄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검찰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예. 무조건 유죄다. 예. 이거는 아니다. 별게 없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서 원래 이제 공범을 규정하기가 쉽진 않다는 얘기가 또 법적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있는데 좀 더 엄정하게 하면 좀 더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죠. 하지만 현재 검찰 하는 모습을 보면 털고 갈 거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못 믿죠. 왜? 23억이나 벌었는데 이 폭락장은 그때는 아니었지만 이 폭락장을 맛본 국민들이 장 수석님 표정이 또 안 좋아지시는 23억을 별건의 사건입니다. 이틀 만에 예. 종합 주가 지수가 별건의 사건입니다. 12%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는 예. 대폭락이에요. 아. 그런데 여사는 몇 년 전에 23억을 먹은 거예요. 모녀, 예, 혼자 23억. 아니고 모녀, 난 진짜 예, 모녀의 23만 수익. 원이라도 벌어보고 싶어요. 주식으로 23만 원이라도. 그런데 죄가 없다. 어? 그러면은 국민연금으로 가야죠. 아, 국민연금으로요? 우리 연금을 좀 운용을 해 주십사. 수익을 올려서. 그 정도의 네, 큰 제가 알기로 손이라면 이제 거의 더블 정도의 실력을 냈는데 여사가 그 정도의 솜씨가 있다면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으로 추천합니다. 나도 진짜 그 이종호 씨이 흑진주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네, 예, 내 예. 지금 이제 30% 20% 아, 이정호 씨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20% 까인 내 자금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 사람이면 내 돈을 불려줄 것 같아. 블랙펄이 될 수 있어 그냥. 그냥 뻘. 진흙탕으로. 블랙펄. 저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지금 6,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버튼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좋아요 버튼 빨리 눌러주셔가지고 최소한 2,000분 이상 좋아요 버튼 눌러. 그래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휴가 중에 시사인 예. 보시도록 우리 알고리즘 한번 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 보는 거? 그쪽에서 대통령이 보면 아닌데 아니면 저는 이미 그냥 싫대요. 그냥 누가요? 저 되게 싫어한대요. 대통령이요? 예, 예. 대통령 뭐 진작부터 싫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 도매금으로 같이 이제 1+1이니까 예. 박성태 시장도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독 쌍으로 싫다. 대통령은 박장대소를 싫어한다. 엄청 싫어한다. 아. 저도 제가 볼 때는 저 앵커할 때부터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우리 샵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장대소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괜찮네. 좋아요 버튼 용산까지 눌러주십시오. 갈 수 있을지. 네.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불쌍해 같은데요. 죽겠어 지금. 완전히 지금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아, 왕따 한동훈 당하게. 대표 이긴 거 아닌가요? 이겼다고요? 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왕따 분위기야. 오,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까였다라는 이야기를 아니 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방송을 보고 그래요, 근데? 저희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아니 하지 말아요, 그냥 그런 거. 오늘 특별히 기분이 안 좋으신 장성철 소장님. 아니 그냥 거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쓱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모니터링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죠. 더 이상 정보는 없는데. 아. 왜 까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아휴 지금 날 덥고 폭염 대체 국민들 힘들어하시지 않냐. 그 전기료 감면 등 좀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한번 여러 가지 방을 강구합시다. 그랬더니 잠깐 뭐 알고나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현금성 지원 뭐 전기료 감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한전 적자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말이야. 이재명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 감면 그렇게 해준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좀 마세요. 그때 옆에서 이제 김재원 최고가 진짜 뭐 좀 모르네.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2016년에 그때 폭염 대책 막 정부가 다 했는데 그때 효과도 없었다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거 좀 알고 좀 얘기해요. 뭐 이러는 거죠. 아니 5대 4인데 어떻게 왕따가 되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꼼뻑꼼뻑 이제 보는 거죠. 아 저렇구나. 어떡하지? 여기서 뭐라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동혁 최고는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네? 뭐라고 저 몰라. 몰라요, 그 사람. 나도.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그 이런 사람들이. 디테일한 민생 디테일하면은. 정책을 잘 네.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좀 러프하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재부 장관도 했잖아요. 지금 국가 예산을 보고 한전 적자를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전기료 감면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오, 근데 신임 제가 정책위 그게 의장은 궁금해요. 예. 장 소장님 워낙 그런 쪽에 정보가 예. 빠르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용히 듣고만 있었대요? 이런 거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딴 생각한 거야. 딴 딴 생각을 생각하고 일부러 있었어. 했든 뭐 했든 상당히 좀 그분이 조용히 있을 뿐이 아니야. 아니 제가 지금 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얘기 딴 듣고. 생각하고 있었어. 뭐 딴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좀 예. 상당히 당황했다. 예. 후문이 그러고. A 아저씨가 떠든다. B 아저씨가 떠든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오늘 또 완전히 또 한동훈 당대표를 패싱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뭐죠? 정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정부 조직법 관련해 가지고 정부를 안을 설명하러 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만나고 갔다니까. 한동훈 대표를 안 만나고 갔어요. 당대표를. 당대표가 일정이 있었나요? 말도 안 되지. 대표실에 있었는데 일정이 있더라도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계신데 잠깐 찾아가서라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러거든 원래. 그런데 그냥 패싱해버린 거 아니에요. 까였네. 까였어. 또 까였어 또. 뭐 까였냐면은 2연타. 이재명 대표에게도 까였어. 3연타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냐. 대통령님, 그렇지. 대통령님과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민생 민생에 이슈를? 대해서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3연타로? 까였어. 오늘 완전 까인 날이야. 오늘 일진이 사나운 아. 날이야. 내가 봤을 땐 이거 사주를 봤어야 돼. 아니면 한동훈 부정이라도 대표 붙이고 입장에서는 다니고. 까였고 딴 사람 입장에서는 깠네. 죄송합니다. 카톨릭 방송에 와가지고. 아, 부정- 저희 전혀 종교 없습니다. 아, 카톨릭 건물에 와가지고 부정 얘기를 저희 하고. 건물주만 가톨릭 출판사에 그러니까 이게- 근무하시고요. 예, 예. 이전에도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독립언론? 예.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민주당이 제기한 100만 원 재난지원금 덜썩 받았는데 당시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뭔 소리야 지금 안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묵사발 만들어 놨거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당 대표실에서 어제 그 중요한 분 만나셨잖아요. 당 대표실 얘기하셔가지고 정부에 이거 엄중 경고해야 된다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라고. 재미없다고만 말하면 듣나요? 아니 어떻게 경고를 욕설을 해야 해야죠. 될까요? 욕설도 같이 아, 해야지. 재미없다고만 하면 안 이렇게 뭐 되고. 적어줄 것 같아요. 예. 정부 관계자. 재밌는 이야기? 넷플릭스. 아.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요 안 돼요. 당 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세 그러니까 번 그런 분위기로 연속? 가는 거를 네. 빨리 끊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중 경고를 해야 된다니까. 엄중 경고. 어떻게 엄중 경고할 수 있을까요? 데시벨을 높이겠죠. 목소리를 크게 보통 한다. 아니 제가 이러다가 아니 제가 이러면 이제 경고가 되는 거죠. 경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안 네. 듣겠죠. 정부는 안 들을 지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면은 보통 당대표 당연히 물론 원내일은 원내대표가 문제지만 당이 중요하지만 당대표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김 앵커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 그거 없어도 같이 가서 인사는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 그래 여기서 안 삐질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죠? 좀 어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게 의전이 예. 그게 기본이에요. 예. 원내대표만 이거 쑥 갔다 그러면 괜시리 사람이 삐지거든요. 사람이 삐지는 기본 상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했다.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리를 내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겠죠. 그렇다고 뭐 대거리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원내일은 원내대표가 해서 저희가 원대부터 이렇게 원대만 찾았는데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하겠죠.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비서실장이 업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도 연락을 하고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각별한 주의를 요명을 하겠다. 그런 식의 경고 사인을 분명히 줘야 돼요. 엄중 경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 의원이 정진석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정진석 의원이 들을까? 실장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더라도 해야죠. 또 전화하면 비서실장이니까. 용모망당히 때려버린다. 이제. 네. 요즘에 그 예,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신 것 그분 같은데. 공문을 보내겠지 이제 당으로. 아, 그거는 장성철 소장님이 겪으신 에피소드이겠죠. 박정아 네. 비서실장은 용산에 전화하지 말도록 그리고 차단하겠다 뭐 이런 공문을 보낼 수는 있겠지. 용모방망이는 안 때려요. 그렇겠구나. 참칭 보수라고 하는 워딩이 나왔던 게 아마 그 그쵸. 공문이었던 것으로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아이고. 그때 찍혔어요.
내 인생 책임지라고 진짜. 에? 책임져. 인선만 좀 더 이야기해 물 보면, 마셔요. 예. 아니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그래도 정책 몫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책 이야기로 달릴 때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아, 한동훈 대표와 아니 김상훈, 추경호. 그 두 사람. 대구에서 경쟁자거든. 예, 예. 대구시장 나가려고 그러던 둘 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자죠. 그럼 더 말을 하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막 공격적이거나 좀 날카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맞는 말이네. 그렇구나.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4선이나 됐죠. 행시 누가 선배지? 튀었으면은 완전히 저 또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선은 좀 김상훈이 뭐 스타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인선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의 친정 체제 구축이다 이런 평가 나오던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떡 같죠. 그러니까 어.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을 그 사람을 시켰다라는 거 말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전략기획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신지호 것과 전 의원. 전 제가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예,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명직 전략계획 부총장까지 얘기 안 했구나. 전략계획만 얘기하고. 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이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다선의 의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원외 인사라도 좀 다선의 정치 경험이 많은 그래서 그 안에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당대표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나 김재원 최고가 그분 눈치를 보면서 좀 머뭇머뭇하면서 당대표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감 있는 분을 딱 앉혀가지고 그 최고위원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전직실에서 같이 그렇죠. 했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시죠? 예, 편집국장이고 제2에도 좀 있었어요. 꽤 계셨고. 근데 괜찮은 분이에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쪽 저쪽에 다 쓴소리를 하시는 분.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분에서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오면 존재감이 있고. 아니 당대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최고위원을 해요. 아니 근데 김재원 최고 할 때 김재원 최고 옛날에 충성을 맹세하고 봐라 재원았니 잠깐 입 좀 다물어라. 옛날에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게 있어서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함부로 좀 대들 수 없는 그런 분을 좀 앉혀놓은 게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인선안을 짜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을 올렸을 근데 것 그런 분이 같아요. 없어요. 누구로? 아니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요. 제가 네. 볼 때 국민의힘에서 아주 원로들 빼고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 찾아보면 있다고. 지난번에 이제 또 낙선한 분도 있고 아니면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워. 그러니까 물론 김종혁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일 잘해낼 거예요. 근데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은 메시지와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관점과는 다른 거죠. 그거는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결과가 뭐 판정이 될 건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인선은 아닌 것 같다. 김종혁 부총장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부총장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좋고 더 역할이 더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정책위 의장도 조금 좀 확실히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김상훈 정책위장 너무 점잖으세요. 그 추인을 쉽게 받으려고 낸 카드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예. 지명직 최고위원을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목적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기를 지키고 내 편.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책위장 시키려고 무리해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의총에서 박수로 추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책위 의장으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번 인선이 그렇게 썩 훌륭한 인선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최고로 잘된 인선은 뭐 대변인 정도는 다 잘 한 것이 아니냐. 곽규택, 한지아, 뭐 윤희석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기자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언론 활동도 활발히 하시니까 대변인단 정도는 잘 뽑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앞서 정치적 경륜이 짧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경륜도 좀 있고 목소리를 내서 신망도 받는 분이
없어요. 아. 없으면 한동훈 대표 하겠습니까? 찾으면 있겠죠. 있으면 한동훈 대표 안 하고 아니 이렇게 그분이 국민의힘을 하죠. 무시하세요. 진짜 집권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시면은 나라가 잘 운영됩니까? 없어요. 아. 네, 없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치적 경륜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수고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나름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끝에 가 있는 분들은 좀 없어요. 이번에 지도부나 당직의 주요 당직을 맡은 분들이 기자들 평가나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그래도 좀 대화가 약간 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막 비판한 거를 오늘은 좀 바로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오, 장성철 소장님 말을 바로 들은 건가요? 모르죠 그거는. 오. 근데 어제 점심 때 친한 게 친한 분이 있어요. 친한 게 친한 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냥 점심 때 권성동 조경태 중진 의원들과 점심 먹고 끝나고 나서 혼자 막 걸어 나왔잖아요. 그 중진 의원들은 아. 뒤에 따라 나오고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의전.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예, 아니야. 딱 예. 하면은 이제 식사하면은 아유 문도 막 본인이 열어주면서 선배님들 나가시죠 하면서 선배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귓속말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폭을 맞추거나 선배님들이 좀 먼저 나가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어제는 혼자 막 가더라고. 근데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오늘은 바뀌었더라고. 아. 오늘 이제 막 윤석열 의원도 얘기하고 뒤에 권영세원 따라오니까 권영세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스킨십 좀 해야지. 역시 비판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밥 먹었다고 바로 가는 건 안 좋아. 아, 그거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안철수 대선 후보랑 단일화 선언을 하고 예. 바로 안철수 후보가 뭐 얘기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막 갔잖아. 맞아. 안 좋았잖아요, 우리 보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대표로서의 권력과 권위가 허약하거든. 그러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예우해주는 거야. 선배님, 저 정말 이거 어려운데 선배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그 사람이 욕을 하겠어요? 상의해서 욕하는 사람 없어요. 상의 안 해서 욕을 하지. 그러니까 어제처럼 저렇게 말이야. 막 저렇게 나오지 말고 이제 항상 중진들 앞세워 가면서 그렇게 좀 정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제가 한 7년 정도는 검사 물빼기 학원을 다닌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7년인가요? 7년 정도 걸려요 보통. 그 정도 잡아줘야 예. 되는데 왜냐하면 남을 배려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려한 적이 예. 없고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자기 목에 힘이 그래서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연민이 없고 배려가 없어요. 그러려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럴 그래서 거면. 제가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 근데 바뀌고 있잖아. 바로 하루 만에. 예, 바뀌었잖아. TV조선의 저거 봐야 강적들 돼요. 예, 일단 한동훈 계속 대표가 바뀌어야지. 나왔던데 이러한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조응천 의원이 굉장히 전 의원이 길게 본인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사바사, 케바케, 난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 사바사 케바케는 진리죠 그거는. 근데 안 좋은 사고 안 좋은 케야. 좋은 사 좋은 케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맨날 안 좋은 쪽으로 봐요. 얼른 저요? 예. 민주당 이야기로 마무리를 저희 딸이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빠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여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맨날 부정적으로 비판해서 또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야. 여기는 저 그래도 민주당을 배려하는 곳이네. 3분 남겨놓고 얘기하고 아까 MBC 갔다 왔더니 1분 남겨놓고 30초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또 가셔야 될 일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가 들어가는지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한가요? 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윤석열 검찰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되든 뭐가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크게- 흥행이 안 되지. 크게 워낙 눈여겨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에 이제 언론들이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정봉주 최고위원이 만약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근데 수석 최고위원이 뭐 권한 대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약간 있게만 세는 거지 변수가 워낙 없으니까 찾아낸 거라고 보고 제가 처음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한 게 이거는 투표율을 봐야 된다. 투표율 네, 라고 계속 했는데 말씀하셨죠. 네, 근데 호남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예. 물론 ARS까지 나중에 합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떨어졌고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늘 누가 정권 교체에 가장 강력할 수 있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약간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른바 컨벤션 기간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와요. 국민의힘이 막장 전당대회를 하고 지금도 윤핵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주가는 떨어지고 부동산도 오르고 있는데 그것보다 민주당이 더 낮게 지지율이 나와요. 그럼 뭐냐?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지금 위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시그널을 뭐 전당대회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서 아마 끝나면 그렇게 할 건데 민주당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니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 박수 치자고 어디 캠핑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박수 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다음 대권을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당대회에서 준 거는 사실은 위기 시그널이다. 다양성이 약간 없다는 거. 예를 들게요. 맨날 당원권 강화 했어요. 그런데 권리당원이 6개월 당비례는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더 낮아요. 이전보다. 당원권을 강화해 줬는데 투표율은 더 낮게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위기다. 예, 그래서 참모들이 지금 뉴 JM 플랜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만들 능력이 없으면 JM은 제명의 약자인가요? 네,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장성철 소장의 공개적인 제안. 나한테 의뢰해라. 네, 만들 자격 없으면 능력 없으면 저한테 맡기시라니까 제가 그냥 해드린다니까요. 살짝 진짜. 스포 한 줄로 어떤 내용 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이재명이 변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를 줘서 이재명 당대표의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참모들은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당직 인선부터 하는 거예요.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로 할까.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보와 선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인선이에요. 결국엔. 인선을 누구로 할 것이냐. 사무총장 누구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쭉 한번 스크린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세 번째 스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50% 날도 더우니까. 심지어 50% 할인. 예. 엄청 확 내려갔네요. 2만 원 가지고 해준다고? 아니 원래 가격에서 2배로 올렸다가 거기서 50% 할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갑시다 이제. 예.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야기는 패스하는 것으로. 그럼 뭐 안 해준대. 안 한다. 안 한대. 안 해. 좀만 얘기해 주세요. 하세요. 3분. 하세요. 예. 네. 3분. 3분. 왜냐면 제가 앞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여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제 주가가 대폭락했죠. 부동산은 어렵죠. 그런데 종부세 얘기하고 있고 종부세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저는 반대지만 뭐 1가구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위험할 때 종부세 얘기하고 있다. 민생은 안 보고 너무 떠 있는 거예요. 2년 뒤에 3년 뒤에 대선에서만 생각을 하고 지금 민생은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데 심지어 그래서 정부의 세제 개편에서도 종부세가 빠졌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계속 종부세를 얘기해 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즘 좀 위험하니까 뺐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여기서 종부세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TMF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주가 폭락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 경제 체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 방송사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방송 장악, 대통령의 방송 장악 당연히 규탄돼야 되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그거만 계속해서 뭐예요.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조금이라도 하든지 물론 방송사법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보다도 정말 짚고 들어가서 따질 수 있는 거 민생에 좀 더 관련된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초만 얘기하면 참 민주당이 이렇게 뭐가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주식 떨어져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원래 7일날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공청회 세미나를 열겠다고 했대. 그걸 취소했는데 그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막 불안한데 그걸 한다니까 1,400만
개미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정책위장 진성준 때려잡자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야.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금투세는 약간 포퓰리즘적 성향이 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저는 약간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네, 두 분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기 미국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22%예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안 올랐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른 세금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들도 많아요. 자, 재산세가 우리나라보다 마무리해야 될 것 훨씬 같습니다. 금투세 보유세는요? 토론은 다음 주로 보유세는요? 미루면 보유세가 어떠실까요? 재산세 우리나라 훨씬 거래세는요? 높아요. 거래세는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미국 거래세 얼마나 높은데. 치열한 금투세 토론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두 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2,0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잘해. 마무리 말씀이십니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78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지인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김은재 뉴스인 8월 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